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동물을 센터 외과 원장 류창헌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했던 집에서 해보는 앞다리 보행평가에 이어서 뒷다리 보행평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새벽이나 병원을 내원하시지 못하는 경우나 이게 병원을 가야 될 건가 아닌 건가 하는 뒷다리가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접하는 슬개골탈구, 십자인대 파열, 고관절 이형성 등의 다양한 질환들이 소형견 및 강아지들에게서 많이 빈번하다 보니까 뒷다리가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지금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건지 여러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 간략하게, 절대 이거는 절대적인 참고사항은 아니고 간략하게 응급 여부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은 이게 신경계 질환인지 정형외과 질환인지를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형외과적 질환, 통증에 의한 파행인지 아니면 신경계 질환에 의한 운동 실족, 그러니까 술 취한 듯이 비틀비틀 걷는 건지를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행을 봤을 때 앞다리와 다르게 머리를 들었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위들이 조금은 뒷다리 파행을 감별해주는 힌트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쩔뚝이는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쩔뚝이는지, 딛기는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요. 쩔뚝임 없이 조금 비틀비틀 거린다거나 다리를 쓸려서 걷는다거나 하면은 신경계 질환, 쩔뚝인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정형외과 질환이라고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참고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두 질환을 흔들리게 하는 신경계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 반응이 있으면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진을 받아서 상위 검사들, CT나 MRI가 필요한 경우들도 꼭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단순하게 참고만 부탁드리겠고, 신경계 증상이냐는 술 취한 듯이 걷느냐, 쩔뚝이냐를 통해서 정형외과 질환이라고 조금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심스럽게 아이를 다리를 아래쪽에서부터 만졌을 때 어느 부위를 아파하는지를 조금 국소화해 주셔서 만졌을 때 아파하는 부위가 다리 쪽이면 조금 더 정형외과적 질환, 등 허리 쪽이면 조금 더 신경계 질환의 가능성들이 높아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어디가 좀 불편해 보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꼭 보호자님께 내원하기 전이나 내원하기 직전까지의 준비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의 보행을 꼭 영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걸 최대한 길게 남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라는 환경으로 왔을 때 아이들이 흥분을 하고 고통을 좀 참는 경우들이 있고, 통증이 조금 지나면서 그 보행 양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정형외과 보행평가에 있어서 그 특정 지을 만한 소견들이 없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간에에서 꼭 그런 불편감이 보이면 꼭 동영상을 찍어서 나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응급질환을 감별해야 되는 질환 중 하나가 아이가 딛지 않고 있다면 꼭 병원을 내원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신경계 질환에 가까울수록 되도록 빨리 병원에 와서 검진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고, 지속적인 통증을 보일 때도 빨리 병원에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간헐적인 파행, 좀 쩔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경우들, 발가락 지간에 있는 상처들에서부터 가벼운 염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나 싶지만, 그게 점점점 심해지는 양상이거나 보행이 지속적으로 불편하면은 어쨌든 가까운 병원에 빨리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신경계 질환의 작은 소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검사 받고 조금 진통제 맞고 쉬어도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병원에 내원을 부탁드리겠고, 병원에 못 가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어떤 보행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가장 첫 번째는 운동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다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움직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점점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제한된 공간 속에서 움직임을 꼭 쉴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무작정 펜스를 친다거나 가둬놓았을 때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꼭 쉴 수 있는 환경, 소파를 좋아하면 소파에만 넣어둔다거나 아니면 케이지를 좀 편안하면 케이지를, 근데 누군가는 케이지 안에서 더 흥분한다거나
울타리를 가뒀을 때 극도로 흥분을 한다면 꼭 아이가 편안해하는 환경 속에서 푹 쉴 수 있게 하면서 내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꼭 내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순히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무 이상 없이 보행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뭐 산책 중에 이런 경우에 이전의 이력들, 기저 질환이 있다거나 외상 이력이 있다거나 뭐 교상 혹은 뭐 충돌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 가벼운 외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진짜 뭐 골절이라든지 빠른 처치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꼭 있기 때문에 주저 말고 꼭 내원해서 가벼운 검사들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동영상 촬영을 하고 조금 운동 제한한 이후에 이게 신경계 같아 보인다, 정형외과 같아 보인다 간단하게만 보호자님이 집에서 판단하고 꼭 정형외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가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아이가 아파한다면 빠른 진통처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 및 진료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 저희 라이프 동물을 센터는 언제든 병원이 열려 있으니까 뭐 전화해 주셔서도 가장 좋고 주저 말고 내원해서 진료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뒷다리 보행평가에 대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뒷다리 보행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라이프 동물의료센터 외과원장 류창헌이었습니다.